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방금 하셨던 정연욱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세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한 말씀 드리고 찬성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재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력적인 양심의 소리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단결하는 세력입니다. 오늘날 그 세력이 바로 우리 사회의 동료와 후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민주노조이고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배제와 혐오는 그 사회 양심 세력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두환 군사독재가 총칼로 광주를 피로 물들일 때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들이 노동자들입니다. 87년 6월 항쟁 땐 맨 앞자리에서 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모두 노동자들이었습니다. 2017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의 대다수는 직장인이라고 불렀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사당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 우리 노동자들의 손이 거쳐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만든 주역들이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역대로 숨길 것이 많은 정권들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가장 먼저 언론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언론 노동자들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군부 독재 시절에는 목숨을 걸었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언론인들을 국민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왜곡과 비난을 멈추십시오. 온갖 마타도로 언론노조를 공격한들 방송과 언론을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자 하는 검은 속내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 3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대는 박정희 군부 독재, 중앙정보부는 보도 지침을 작성해서 기관원들에게 시달했습니다.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일체의 기사를 간섭하거나 금지할 것.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 독립을 위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광고 탄압을 동원해 자유언론 실천 운동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그랬습니다. MBC를 응징해달라,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 등 많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SNS에 쓴 글입니다. 제가 오늘 50년 전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 특히 보수 정권들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언론 장악이었습니다. 언론을 길들여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하고 편향적인 보도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마음 놓고 언론 탄압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법으로는 방송 장악 시도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KBS, MBC, EBS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에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나 여당이 추천한 위원 2명 중에 1명만 참석해도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선 특보나 고문 출신들이 사장으로 들어오거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사나 사장이 내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정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탄상 위에 마련된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속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조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에 사용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 권력이 방송 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이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통위는 영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공정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진행자가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없애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성 쿠데타라고 할 만큼 탄압의 방식이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의 선봉장이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유희림 방심위위원장은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검증 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은
자신의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 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 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 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 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1단계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카 사용 의혹이나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기관이 수사나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를 빌미로 방통위가 해임안을 상정해 경영진을 쫓아냅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은 해고나 인사조치를 하고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은 성격을 바꿔서 정권에 유리하도록 변질시키는 방식으로 방송 정악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희철 전 KBS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하고 대통령의 술친구라 불리우는 박민 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KBS는 대대적인 사장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 협약에 규정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무시하고 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기자와 PD를 수신료국으로 전보시키는 등 구성원의 의사와 반하는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또한 KBS 박민 사장은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기자들과 뉴스 진행자들을 대거 하차시켰습니다. KBS 시사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강 시사 진행자가 교체됐고 ETV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가 폐지됐으며 9시 뉴스, 뉴스광장, 사사건건 진행자가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도 불방시켰습니다. MBC는 아직 장악되지 않았지만 가장 심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뒤 MBC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박문진 이사장 교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방통위원장입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탄산 위에 마련된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2012년 MBC 파업 당시 MBC 사장 김재철과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이진숙 씨는 노조와의 공작을 도모하며 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SNS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합니다. 이진숙 본부장이 인터넷 매체 사장에게 언론노조 MBC 본부를 공격하는 SNS 여론전을 요청하며 금전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매체 사장마저도 MBC 측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성형 온라인 매체조차도 거절할 만큼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조를 파괴하고 언론 탄압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이진숙 씨는 본인 스스로를 우파 전사라 칭했던 수구 편향 종합 세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2014년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당시에도 유가족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기사가 나갈 때에도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또 2022년 9월 16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 파업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법이다.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다라고 앞날이 노랗다라고 썼습니다. 노조 혐오, 반노조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페이스북에는 방송 3법은 영구적인 민노총 좌파 언론노조 집권 전략이다.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되라는 막말을 쏟아냈고 5.18 폄훼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까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방위에서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는 더 과관입니다. 양파 껍질도 아니고 벗겨도 파도 이진숙 후보의 괴담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 본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특급 호텔만 152건, 5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63빌딩 고급 시장가에서는 총 7,500만 원을, 연평균 1천만 원 넘게 사용했고 와인은 670만 원어치, 빵도 97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카의 여왕입니다. 이렇게 부정 의혹이 많고 수급 편향 종합 세트인 정말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런 분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진숙 후보를 MBC 장악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KBS, YTN에 이어 눈에 가시였던 MBC를 해체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태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3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라이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 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쇼로 바꿨기 때문에 뉴스는 연예사 소식만 가득했고 뉴스가 선정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도 상업화, 선정화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성추문, 탈세 등 자신을 위한 면책법을 통과시켰고 범죄 소멸 시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찬성할 수 없는 의제를 방송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비판했던 신문은 그에게 명예훼손과 소송 등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까지 통제했습니다. 방송은 공영성을 잃었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히틀러 내각의 선정국가부 장관 게벨스의 말입니다.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선전선동 전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방심의 표적심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위협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태행은
세계 언론 지수 순위로도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62위로 1년 만에 15계단이나 폭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사회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70위로 가장 낮았던 때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려 하면 할수록 마주하게 될 것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역대로 지은 죄가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정권일수록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왔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자유 억압과 동아투기,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과 땡전 뉴스, 2000년대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통과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종편의 탄생,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동안 입틀막, 눈틀막, 언틀막으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방송의 재갈을 물려 정권의 실정과 무능이 가려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의 이기를 부추긴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가 국민들은 TV 뉴스를 꺼버렸고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언론 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 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여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 권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이런 태행을 방관한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병들어버린 언론 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장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송 3법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방송 4법 통과로 언론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함께 지켜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